안녕하세요. 8월 7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권 용희 기자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매우 덥겠고 습도 또한 매우 높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문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양산까지 이송, 금정구 의료공백 현실화. 첫 번째 기사는 최근에 그 금정구에 침례병원이라고 있었잖아요. 폐업을 하다 보니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기사를 볼게요. 침례병원 폐업으로 응급환자 후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뇌 심장 질환자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허비된다고 하는데요. 5분, 10분 걸렸던 거리에서 최장 양산까지 가야 되니까 1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죠.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서 8월에는 월 200건 이상 응급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셈이죠. 어떤 딱한 사정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76세 A씨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급하게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5분 거리인 침례병원을 놔두고 부산대 병원까지 50분 걸려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오른쪽 실체 일부가 마비되고 언어를 구사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네요. 더 딱한 사정도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남산동 한 가정집에서 88살 B씨가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인해서 심정지를 맞은 사고가 있습니다. 집에서 침례병원은 2분 거리였는데요. 다른 병원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분은 숨지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대도시에서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응급 환자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무려 제2의 도시이자 광역시인데 말이죠. 아무튼 침례병원에 고가의 의료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혹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장벽 높은 머물자리론, 청년들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 머물자리론이 이제 생활 혹은 사정이 좀 딱한 청년들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전세금 혹은 월세를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인데 거의 신청하는 인원이 단 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딤돌 카드랑 비교가 되는데 현금 지원을 해주는 465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 집계한 결과. 하루 평균 66명이 접수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산 거주 미취업 청년이 부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 240만원 정도를 체크카드로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신청 마감은 오는 19일까지인데 무난히 목표액 혹은 할당량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머물자리로는 희비가 엇갈리죠. 머물자리론의 조건을 보면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융자해주고 이자 3%도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조건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달랑 2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유를 보니까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이 임차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만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시기가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그냥 인근 부동산만 보셔도 소형 원룸 전세금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사정이 딱한 어려운 학생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건데요.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지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에서는 조건을 완화한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조건을 완화하는지도 의문이고,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상황에서 그냥 사람 신청하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무턱대고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 혹은 얼마나 정밀하지 못하게 정책을 마련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부동산 홍보 불법 현수막 기승, 과태료 100억 원 예상이라고 하네요. 뭐 요즘 워낙 아파트 광고가 많다 보니까 올해 과태료로만 100억 이상을 걷어들일 거라 합니다. 뭐 사상 최고액인데요. 부산 2분기 현재 단속된 것만 67,461건이라고 그러고요. 상반기에만 61억 원 부과했다고 합니다. 오는 11월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앞두고 이제 부동산 수요가 몰려서 더 늘어날 거라고 보니까 뭐 100억 원이 아니라 120억 원은 훌쩍 넘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화랑의 작은 그늘이기도 하죠. 단순히 현수막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는 떼약볕에 이런 단속을 피하려고 사람 2명을 세워놓고 이제 현수막 홍보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사람을 2명 세워놓고 현수막을 홍보를 하면은 계속 사람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기가 어렵다고 해요. 아무튼 예전에 부산 진구 등 해서 이런 부동산 홍보 불법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 징벌적 과태료를 물린 적도 있죠. 그래서 한 건당 뭐 10몇억 원씩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이제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될 게 아니라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징벌적으로 과태료를 물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뭐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이 부동산 업자들이 가만 현수막을 더 설치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국제신문권 용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